자, 이쪽을 두텁게 두었는데요. 네. 저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저는 이쪽이었거든요. 아, 저도 우선 그쪽에 한 표를. 이런 데 두고 우선 모양을 크게 넓히는 것이 가장 네.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은 당장 물론 흙이 침투를 안 하면 백이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여기를 이런 식이나 이렇게 지키진 않을 거거든요. 아마 네, 또 이쪽도 큰데요. 예, 아마 여기 두면은 우선 붙이고 따진다면 넣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온다든가 해서 예. 아마 이런 선택을 수법을 선택할 거예요. 백도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정도를 머릿속에서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바로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을 침투할 때는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수도 있긴 있거든요. 만약에 이어준다면 도움이 예, 되겠죠? 이어만 주면은 흙이 이제 들어갔을 때 똑같이 붙인다면 이거는 아까 실전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 똑같이 교환이 있는 게요? 똑같이 돼도요. 그 방법도 있을 거고 네. 그냥 끼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치면은 늘어서 이쪽 단수와 예. 이쪽 단수가 맛보기가 되죠. 아, 이거는 그러네요. 백이 바로 걸리는 모양입니다. 위로 쳐야 되는데 네. 이걸 입고 막아야 되는데 이건 글쎄 뒷맛이 좀 고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를 내야 될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마 최소한 근데 이렇게만 두더라도요. 네. 예, 이 교환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만약 여길 뒀다고 가정하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 호구를 쳐서 아, 근데 지금 미리 이렇게 교환이 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중앙 받으면 이거는 사활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래서 먼저 들여다보면은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있질 않고요.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다음 수를 어떻게 예, 해야 혹시 되나요? 이렇게 끊더라도 이쪽 받아주면은 이 두 점은 그렇게 중요한 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돌도 쉽게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어주면 좀 당의 흙이 이렇게 침투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상대가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받아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투를 했고요. 바로 붙여서 네. 근데 잡으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면은 만약에 들여다보면 받아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두니까 여기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있는 거 말씀하셨는데 날일자 하고 나서 실전처럼 진행되면은 늘어져 있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은 사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건 그렇겠죠.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늘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렇게 뒀을 때 가만히 호구를 치는 쳤어요. 수가 좋은 원래 이 수죠. 모양이 처음에 저희가 연구할 때 한참 전에 연구했을 때는 네. 여기서 이 백이 흙을 잡는 수를 찾지를 못했어요. 당장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한 칸 뛴다던가 해서 있게 되면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돼서 쉽게 살 아,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젖힌다거나 하면은 끊어서 예. 잡으면요. 예. 이거는 우선 여기를 끊어두고요. 다음에 나와서 단수 치는 게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뛰는 수가 있을 때 백이 나와 끊는 수가 없어 아, 보입니다. 중앙으로 탈출이 가능해지네요. 이렇게 나와 끊으면 나와서 단수 바로 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게 이거 잘 못 잡나 이제 그 연구들을 했는데 네. 나중에 언제 시간이 돼서 또 같이 대국 중에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이 모양은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은 안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생각하기 힘드신데요. 근데 아까처럼 이게 먼저 돼 있으면은 이제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들여다볼 때 이어주질 않고 이쪽을 받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를 뒀고요. 붙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이 모양을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단수 치면은 단수 치거나 또는 이렇게 뒤로 하면 네. 그냥 잡히는 모양이 아니죠. 펜가요? 예. 여기 두면은 거의 뭐 살아있는 거랑 다름없는 패죠. 예. 잘 안 돼요, 아무튼. 네. 예. 근데 요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 흑돌만은 살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여기를 뒀고요. 이쪽을 몰게 되니까 요것도 중요한 수예요. 만약에 뒤로 그냥 두면은 이렇게 차렷하게 되면 한 집, 다음에 단수 치면 패로 한 집. 아, 그쪽이 예. 급소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쪽으로 쳐야 되고요. 네. 다음에 끊었고 늘었고.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두면 뭔가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을 쳐야 되나요? 그러고 나서 빤을 이렇게 된다면? 몰았죠? 아까 똑같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예. 아까 실전은 여길 뒀죠? 네. 이 모양이라면은 흙이 여길 넣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네. 따내더라도 아, 이쪽이 다른가요? 단수 치고 이으면 찔러서 잡히죠. 아, 근데 만약에 그렇네요. 이 돌이 여기 있다면 찌를 때 이을 수가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맞질 못하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아. 자, 결국은 이렇게 하고 이었고요. 이제는 잡혀 있는 거죠. 이제는 문제가 없죠. 여기를 두니까 자, 여기서도 백인 잊지를 못하는데요. 네, 여기 있게 되면은 이었을 때가 문제가 생겨요. 다음에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과 네, 맛보기고요. 받아주면 늘어서 살았고요. 그래서 백은 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하나 끊어 놓고요. 여기를 끼웠죠. 이제 이건 외길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바로 움직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쪽을 넣나요? 이 수는 이제 얼핏 보면 이런 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끼우는 수가 있어 보여가지고요. 이쪽 단수 치면 이쪽 단수 쳐서 문제가 생기죠. 이쪽이 항상 선수인가요? 네, 그렇죠. 언제든지 예. 선수인데 굳이 할 아, 이유는 없어요. 아무 예, 때나 예. 치면 이어야 되는 나중에. 모양이니까. 예. 뭔가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치면은 문제가 네.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근데 조금 수상하긴 한데요. 수순이 이쪽을 먼저 칠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마 이게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거는 백이 이쪽 먼저 치고 이을 때 호고 치면 이건 약간 문제가 되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올바른 수순은 이렇게 되고 뛰고 이렇게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실전은 여기가 네, 이쪽까지 두고 여기. 단수를 쳤죠. 그리고 하나 선수를 해뒀나요? 여기도 이게 이쪽을 하나 선수를 해뒀죠. 여기에 돌이 있고요. 이렇게 예. 돼 있는 모양인가요? 지금 이렇게 예. 돼 있고 여기를 두고 이제 백이 사니까 지금 이제 뭐 이쪽은 완벽하게 단수를 친 모양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중앙을 한 칸을 띄웠고 따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물론 도도 살기는 사는데 자체로 선술 한 방 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버틴 거로 보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얼핏 세봤는데 이게 13개였거든요. 네. 26, 30, 32, 33, 34, 35, 36, 37, 38, 40, 45, 46, 47, 49집. 거의 쉬운 집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선수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선수인가요? 나와서 이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아, 이쪽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이 거의 60집 가까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모양이 이게 65집 이상 만들 수 있는 모양일지 물론 이제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집이 늘어나는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 모양은 워낙 중앙으로 머리를 잘 내밀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확실한 백의 실리의 60집을 흙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런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바둑은 실리 대 두터움의 대결입니다. 아, 역시나 최강수로 나옵니다. 그냥 변에 뭐 화점으로 둔다거나 하는 건 역시 실리로 좀 따라하기가 힘들겠죠? 너무 밋밋해 보여요. 네. 적당히 집을 만들어서는 흙이 재미없는 국면이고요. 저 중앙 백을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네. 우변의 흙 모양을 넓힐 수 있는 최대한의 집을 만들어야 개가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014 중국 답조리그 16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2014 중국 갑조리그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주장전. 일단 상변은 다 잡혔고요. 네. 지금 중앙에 바싹 지금 백도로 압박을 한 수를 뒀는데 이 수로 그냥 이렇게 우변을 평범하게 지어서 한 3선, 4선 정도로 집을 만드는 거는 흙이 아주 재미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계선을 좀 더 위로 둬야 네. 되겠군요. 최대한 크게 집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뒀는데 이 수가 근데 아주 독수였어요. 왜 처음에 여길 뒀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쪽 짚는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오.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는 단수 칠 때 이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히게 되죠. 그냥 있는다면요? 그래서 지금 여길 찝으면 백은 그냥 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길 끼우는 기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있고요. 이쪽을 두게 되면 끊고요. 아, 다음에 단수 치고 넣을 때 지금 이 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백이 네. 호구를 쳐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찜찜한 모양이 돼 있어서 끊기게 되면 위험해 보여요. 지금 찝었을 때요. 네, 있고 끼웠을 때 네. 반대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보통 이게 양단수가 되게 되면 흙이 안 돼야 정상이죠. 네. 근데 지금 이쪽을 늘어서요. 백의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끊게 되면 역시 이 아, 돌은 그쪽을 또 끊어요? 이 백돌은 없는 상태예요. 여기 단수 쳐야 되거든요. 네. 이쪽을 미리 하나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까? 근데 펜은 거기를 끊어요. 이렇게 끊게 되면 여길 두면은 환격이 되고 이렇게 두면 나오고 단수 치면 꽉 이어서 이을 때 끊는. 이거는 안 되네요. 흙이 단수를 안 쳐놔도 마찬가지네요. 두 점을.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고 따내고 이렇게 두고 치고 나갈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걸 미리 쳐놨는데 네. 안 쳐놔도 역시 그냥 끊으면 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당장은 잘 안 되는데 찝고 끼우는 뒷맛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길 두고 그러자 백도 이거로 완벽한 보강은 아닌데 도움이 되는 수죠? 도움이 될 만한 수 교환을 한 듯해요. 그쪽이 백이 그냥 다 연결이 된 게 아니었군요. 예, 이제 원래 저런 수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당장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주변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찝고 끼우는 수에 대한 수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우선 입구자로 우변을 어느 정도 이제 지켜뒀다고 봐야 돼요. 저 모양이라면 보통은 백이 이제 삭감하면은 저기가 이제 전부 흙집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중앙 백이에 상당히 약한 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흙은 전체 백을 잡으러 갈 거예요. 우변을 심하게 침투를 하면. 그거 붙인 것도 뭐 확실한 연결을 하겠다는 친수는 원래 얘기인가요?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중앙 백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날일자에서 뭐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변에서 타기할 때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환을 만약에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타기할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네, 되죠. 우변으로 본다면 네. 정말 악순데요. 하지만 이쪽 찝고 끼우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방어가 됐습니다. 나가더라도 축이네요. 네, 이제는 축이 됐어요. 이 교환 때문에. 하지만 이 입구자 붙이는 수는 우변에 타기하러 갈 때는 굉장한 악수가 됐어요. 만약에 아까 저희가 찝고 끊는 수가 당장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장은 안 되는 거로 예. 보이거든요. 중앙 단수 치고 끊는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교환을 했어야 됐을까요? 저도 그 점이 좀 궁금하긴 한데 글쎄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대국자가 보는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도 흙은 좀 높이 가야겠죠? 우선은 압박을 해야 돼요, 중앙을. 예. 그냥 자그맣게 흙집을 지켜서는 재미가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최대한 백도를 압박하면서 우변의 흙진을 넓혀야 됩니다. 그만큼 상변집이 크다는 네. 증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백이 중앙 입구자 붙여놓은 수는 악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전 심리가 탄샤 선수는 이제 아마 본인이 바둑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 입구자 붙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또 큰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입구자 붙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바로 들어가나요? 백도 더 이상은 그쪽을 놔둘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백의 입장에선 좀 편안한 거는 이 우변에서는 이제 꼭 살겠다는 뜻보다 약간만 이득을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흙도 지금 7선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예. 정도 집이 나야 그래도 이렇게 집이 나야 이 선에서는 집이 나야 이렇게 나면은 이게 거의 예선집 약간 넘는 예선집 정도는 나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야 지금 좀 긴 바둑으로 갈 개가 수가 바둑이 될 것 있을까요?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강하게 압박을 할 테고요. 4선 정도로 집 나는 거는 흙이 아주 재미없어 보여요. 네. 지금 이렇게 폭을 넓혀서 최대한 집을 만드는 거는 당연해 보입니다. 백도 무리하게 다 끌고 나오기보다는 좀 가볍게 두는 편도 괜찮겠네요. 저도를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나오다가 중앙하고 엮이면은 그럼 한 방에 바둑이 끝날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둘 거예요 아마. 가볍게 이득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 한 칸 띄는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깨를 짚어갑니다. 탄샤오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수익기가 그렇게 깊거나 전투력이 막강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면서도 잘 두거든요. 직관이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기사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능력을 네. 얘기하시는 거죠? 바둑을 보는 시야가 아주 좋은 기사로 보이는데 네. 지금 어깨 짚고 아마 다음 수는 뛰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저 정도면 그렇게 크게 시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괜찮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 이건 살리겠다는 뜻이네요. 이건 전체를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데를 젖혀두고 만약에 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 돌이 잡히면 이 젖히는 교환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젖혔다는 건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상변이 흙이 따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한 7수 정도 7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7, 8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계속 띄워놨기 때문에 그 정도 7, 8수 정도만 되면은 백도 충분히 이 수상전을 이렇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제 우학이 백돌만 쉽게 살릴 수 있다면은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한 듯해요. 그래서 더 안쪽으로 들어왔죠. 네, 여기가 이 바둑 최대의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 93년생으로 올해 22세 동갑이지만 이 입단 연도는 좀 차이가 나죠. 박정환 선수가 2006년, 탄샤오 선수가 2004년인데요. 근데 우리 물론 요즘에 이제 입단자 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 박정환 선수가 입단할 때만 하더라도 입단 대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네, 적게 훨씬 뽑았죠.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나라 입단 시스템은 13살 입단은 천재 중에 천재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1살 정도에 입단을 해야 천재로 봐줘요. 저희보다 많이 뽑거든요. 일단 예. 보통 한 20명, 25명씩 이렇게 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환 선수 입단할 때만 하더라도 입단 대회 때는 딱 2명씩만 뽑아줬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박정환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입단한 예. 편이네요. 중국에서 11살, 12살에 입단한 것은 한국에서 13살, 14살에 입단한 것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는 워낙 입단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입단 대회가요. 아, 잡으러 갑니다. 아까 박정환 선수 그래도 단점이라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랬죠. 그래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공격력이거든요. 음, 타겟력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면 공격력은 한 90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박정환 선수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바둑을 짤 때 실리 위주로 많이 풀어나가죠. 자신 있는 쪽으로요. 네, 실리 위주로 가면 이제 집 부족을 느낀 상대는 보통 공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본인은 타개를 하게 되는데 타개는 박정환 선수의 전공 과목이거든요. 자, 이쪽을 놓칠 수는 없는 곳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이으면 이거 젖혀서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었고요. 이거는 이쪽을 찍고 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끊으면은
이때 응수가 없어요. 양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흙이 곤란합니다. 펜은 좀 무리가 이 있겠죠. 펜은 안 되죠. 그러면 흙은 여기를 하나 찝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두고 이걸 두고 이것도 역시 이걸 두고 여기 끊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잡기는 잡겠지만 우아기가 또 한 수의 가일수가 필요하고 여기도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 자리예요. 흙이 조금 찜찜해 보이긴 하는데요. 공격하기가 네. 그렇게 원활하게 공격이 잘 되는 모습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자, 2014 중국 갑조리그 다렌과 후베이의 16라운드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2014 중국 갑조리그 속기전 펼쳐집니다. 이동훈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의 대결. 자, 두 선수는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요. 랭킹은 거의 비슷하네요. 네. 펑리아오는 17위 그리고 이동훈 선수는 19위. 나이 차이는 6살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네. 상대 전적에서는 2번을 졌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이동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번 5회전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펑리아오 선수와요. 예, 그때는 장고바둑에서 만났는데 펑리아오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번 대국은 속기 대국이거든요. 네. 제한 시간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과연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동훈 선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국내 명인전의 결승도 진출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펑리아오 선수의 흑번으로 펼쳐집니다. 이동훈 선수 어떻습니까? 속기전인데요. 근데 제가 보는 이동훈은 예. 제한 시간이 좀 있어야 잘 도는 스타일이에요. 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잘 도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아직 이제 어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제 저렇게 어렸을 때 보통 속기를 잘 두는데 속기 바둑보다 시간이 좀 있는 바둑을 잘 두는 아, 그렇군요.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 15라운드에서는 주장전으로 나왔는데요. 네. 근데 그 청도팀 감독이 그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예요. 작전을 잘 짰어요. 상대팀 주장은 이제 김지석 선수가 거의 결정적인데 다른 선수를 내보내서 김지석 선수한테 지면은 점수 얻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팀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이동훈 선수를 주장으로 밀어놓고 김지석 선수를 이제 못 나오게 한 거죠. 비주장전으로 나오게 예. 하고 주장전 승리를 거둬서 승점을 올렸죠. 네, 현재 구이저우는 7위, 그리고 청두는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초조한 상황이에요. 지금 12위 팀은 거의 확정적인데 11위부터 8위권까지는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네. 잠깐 방심해서 한 2라운드 정도 승점을 못 올리면은 바로 이제 11위까지 밀려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상위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팀을 제외하고는 2위부터 5위까지 뭐 엇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련이 1등이 확정적이고 네. 그러니까 상위권 2위부터 5위까지가 혼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강등권 두 팀. 한 팀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나머지 이제 한 자리 그 11등이 되는 순간은 아주 지옥 문턱까지 가는 거거든요. 내년 을조리그에서 다시 1등, 2등을 해야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11위, 12위 팀이 강등을 당한다면 그 자리는 새로운 팀이 메꿔야 그렇죠, 되는 예. 거나요? 그러니까 2014년도 을조리그에서 우승, 준우승한 팀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자, 자, 이번에 청도와 구이저우 주장전은 구링이와 스웨로 네. 매치가 됐고요. 주장전은 구이저가 좀 앞서 보이고요. 나머지 세 판의 대국은 전부 5대5로 보이거든요. 펑리아우 선수도 굉장히 속기전에 많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펑리아오 선수 외모가 마샤오
구단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그 닮은 만큼 재능도 뛰어납니다. 마샤오춘 선수도 굉장한 천재형 기사였죠. 네. 네, 아까도 뭐 얘기 드렸지만 청두가 90호 기사들로만 모인 팀이죠. 전부 어린 기사들 위주로. 꾸이저우도 사실 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유명한 기사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중국 바둑리그 다녀보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팀들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없는 팀들은 남들 비행기 타고 다닐 때 기차 타고 다니고 연봉도 좀 덜 받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참가를 했고 네. 그래도 또 을조로 떨어지게 되면 그마저도 스폰서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은 갑조에서 남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탈락을 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네. 재기를 할지도 모르죠. 만약에 좌상기가 화점이었다면 걸치고 뒀을 텐데요. 네. 소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미니 중국식을 펼쳤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 2014 시즌에 현재 3승 3패고요. 주장전 1번, 속기전 1번 출전했습니다. 뭐 펑리아오 선수도 15라운드까지 한 라운드도 빠지지 않고 출전을 했는데요. 9승 6패 달리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사진을 보니까 닮긴 닮았네요. 하관이 좀 닮은 것 같은데요. 네. 마샤오춘 구단하고 좀 닮았어요. 꾸이저 같은 경우는 네. 강력한 주장 수유의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펑리아오 선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지금 중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아마 저 팀도 좀 강력한 용병 한 명만 더 영입할 수 있다면은 바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뭔가 좋은 성적을 얻어낸다면 네. 그 2015년도에 좀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꾸이저우에는 이제 피아원야오 선수가 있는데 사실 네. 이 선수가 원래 이제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인데 예. 최근에 조금 부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5도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우광야와 쉬저양은 뭐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좀 쉬자양은 아주 어린 선수고요. 네. 2000년생인가 1999년생 정도로 어린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광야 선수는 나이는 좀 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삼성화재배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었죠. 참 이렇게 갑조리그에서 주전이 아닌 선수가 이 세계대회 준결승이나 결승에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중국 바둑계가 그래서 무섭다는 건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는 이름은 오히려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중국 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모르는 기사들이 워낙 많아요. 가서 이제 세계대회 같은 거 예선전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꼬마 아이들이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기사들이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근데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이 커제, 뭐 양딩신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도 퉁멍청, 판인러
그리고 뭐 샤천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전부 8강 이상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 밑에도 더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2000년생, 2001년생, 2002년생 그쪽에서 제가 볼 때 아마 조만간 대형 천재 기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참 한국도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동훈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저희는 박정환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반은 참 어지럽죠. 네, 지금 승부처인데 우아의 백도를 끊을 수만 있다면 흑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 끊는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끊어가네요. 이 선에 끊기는 게 있는데요. 네, 이성 끊었을 때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은 백도 하나 미리 끊어놓을 수는 있었거든요. 부분적으로 좀 악수가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잡으면 양단수당에서 흑이 많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 쪽으로 있겠다는 뜻인데 살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여길 두면은 백이 5집 내고 살았거든요. 없어진 흑집. 제가 아까 백집이 전체적으로 60집, 65, 덩까지 거의 70집 모양이라고 봐야 돼요, 백이. 네. 이거 70집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우변과 하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집을 만들 수 있는 국면입니까? 그렇게 뭐 상황이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실리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훌쩍 도망갔어요. 자, 이어서 우선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윤수로 이쪽 단수 치면은 양단수 당했을 때 이걸 이어야 되는데 여길 네. 따내면 이건 너무 괴롭거든요. 밑에는 뭐 다시 백이 패에다가 충분히 막는 것까지 선수에다가 네. 이쪽 미는 거 이 크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상변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하변의 흙집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박정환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데 그 수도 또 좋은 수네요. 지금 여기 둔수로 그냥 젖힌다거나 하면은 끊겼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미리 두고 받아줄 때 여기까지가 전부 선수라고 가정한다면 젖히고 끊을 때도 물론 백에게 도움이 많이 될 테고요. 지금은 슬쩍 이렇게 비껴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젖혀주지 않고요. 네. 이게 된다면 더욱더 좋겠고요. 만약에 된다면 이 바둑은 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젖히는 수가 성립이 된다면은. 이 바둑은 탄샤오 선수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딱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주 사뿐사뿐 날렵하게 두는 전형적인 탄샤오의 좋아하는 흐름대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비틀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게 좋은 행마법은 아닌데 지금은 이쪽에 단점을 그래도 생각하고 붙인 수가 아닐까 싶어요. 승부수의 의미가 있는 수법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아, 그런 수도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지금 이 상변이 여기까지가 선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냥 받아줘서 백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침받고 중앙 쪽 탈출하면 흑이 영 재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강렬하게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럴듯해 보여요. 괜찮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흐름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듯해 보여요. 백도 찝고 이은 이 흐름은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수법인데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이어갔는데요.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여전이에요. 여전히 환격으로 돼 있어요. 해결이 돼 있어요. 이쪽은. 물론 이제 흑도 이쪽 받는 것보다는 조금은 도움이 됐겠죠. 이렇게 한 게. 하지만 백도에 나오는 자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흐름은 백이 괜찮아 보여요. 이 부분적으로는 약간은 그래도 도움을 줬는데 머리를 내밀게 되면 백의 실리가 역시 돋보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 네. 어쩔 수 없죠. 지금은 하변 흙집을 최대한 크게 지어서 직균형을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집 만들기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좌하 쪽 102점 그쪽도 뭔가 빨리 선수를 잡고 둬야 될 것 같아요. 흙이 둔다면 아마 가장 쉽게 둔다면 여기 같아요. 그러면 하변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데 선수하고 두면 어느 정도 이제 흙집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 대략 40집 이상, 45집 가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집이 지금 최대한 크게 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하변집을 굳어지게 해야 돼요. 네, 중앙으로 탈출하네요. 탄샤 선수 지금 두는 모습으로 봐서는 바둑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전혀 무리 없이 두죠. 네, 지금 계속 중앙 쪽에 연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로 봐서는 연결만 잘 되면은 괜찮은 바둑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붙인 수는 패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여의치 않다고 본다면 패를 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패를 견디겠다라는, 버티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이고, 아예 이렇게까지 해버리나요? 2단 젖혀서? 이거는 물론 자하기 쪽에서는 집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하변 쪽은 집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둑이 터졌습니다. 이 둑이 터지면 이거는 집으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백이 2선이라고는 하지만 그 흙의 안방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거 5집, 이게 쉬운 집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55, 쉬운 5집의 덤이 중국 바둑릭은 7집 반이. 네. 그것만 하더라도 62.5. 여기 약간의 집만 생기면 거의 이런 집이거든요. 이 모양은 나중에 백이 패를 이기게 되면은 흙이 뒤로 물러서야 되는 모양이에요. 약 30집. 40이라고 쳐도 여기서 상당한 집이 만들어져야 돼요. 30집 이상이 나야 네. 되네요. 물론 이제 그 대신 제가 이 집을 좀 덜 셌으니까 35, 40 이상 이렇게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이쪽도 또 많이 당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런 것, 두 칸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둑은 좀 지금 확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약간 나쁜 흐름인데, 그래서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를 선택을 하네요. 패감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기 또 몇 개가 있을 테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거의 10개 가까이 있거든요, 패감이. 네. 이거를 패로 견디겠다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그래도 패감은 흙이 좀 앞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앞섰다라고 봐야 되죠. 백은 패를 꼭 이기겠다라는 뜻보다는 네. 뭐 요런 패감 같은 거 한번 쓸 거고요, 나중에. 그리고 요런 데를 슬쩍 건너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는 그런 수법도 괜찮아 보여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백은 또 여기가 이렇게 선수이기 때문에 막는 게 선수거든요. 여차하면 나중에 하변에서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신경 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만큼 바둑은 백이 편안해 보이고요. 자, 패를 한 이상 백은 따날 테고 네. 패감을 어디서부터 쓸지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패를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둑을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바둑이 좋을 때는 절대 이렇게 패를 하진 않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물론 이제 뭐 100%, 120% 이겨있는 패라면은 패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수가 많은 장면에서 패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네.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이 탄샤오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여차하면 좀 타협의 길로 갈 테고요. 네. 항상 이제 유리한 쪽에서는 모든 거를 다 걸 수는 없어요. 불리한 쪽에서 뭔가 변화를 찾고 뭐 2판 4판격으로 선택을 하고 하는 거지, 유리한 쪽에서는 항상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게 돼 있죠. 네.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요. 아, 구수도 참 얄미운 한 수네요. 끝내기도 하면서 예. 패감을 씁니다.
백도 하나 찌르고 하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하나 백에 찌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큰 악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팩감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처럼 찔러놨다면? 일단 예. 저게 이제 나중에 하변 지금 102선 둔수가 통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찔러놓지 않은 것이 최소한 이제 2집 이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수는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하나 찌르고 하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지금 저수의 의미는 이 선의 백돌 한 점이 오히려 흑에게 2집 이상의 차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바둑이 참 저런 게 어려워요. 저 찌르는 게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이기 때문에 아낀 건데 아꼈더니 또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든요. 정말 이 2점이 들어간다면 집 차이가 좀 나네요. 예, 그러면 차이가 좀 예. 그래서 좀 원래 저 찌르는 건 속수라고 해서 보통은 잘 안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찔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아무튼 이제 늘어서 참아뒀어요. 나중에 이제 흑이 먼저 두면 좌변 백돌은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돌이 저하기 쪽에 계속 쌓이게 되면 하변의 그 흑의 모양에 문제가 생기긴 해요. 3선에 막는 것도 선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변 전체를 살리러 갈 수도 있거든요. 흑으로선 하변마저 내준다면 뭐 견딜 수 없는 일이겠죠. 하변이 집이 안 되면은 네. 이건 뭐 실리로 부족하죠. 뭐 지금도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자하에서 패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전히 실리로는 박정환 선수가 많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4 중국 갑조 리그 16라운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